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오피스 매매 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상반기 거래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상반기에 거래된 오피스 빌딩 중 절반이 1,000억 원 이상의 중대형 빌딩이었고 매매 시장의 활기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건설업체들이 하반기 분양 전략을 고민 중인 가운데 일부 대형 건설업체는 하반기 분양 전략을 8월 대책 발표 이후로 미룰 계획입니다.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예고돼 시장 상황을 가늠하기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를 비껴간 오피스텔 시장으로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인기 오피스텔에 청약을 접수하려고 노숙하며 밤을 새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어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투자 열기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각종 호재에 열기가 뜨거웠던 제주도 아파트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아파트 매매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이후에도 공급량이 많아서 당분간 가격 조정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유지된 주차 공간 최소 기준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차 단위 구획,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대비 0.1%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상승폭이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재건축 가격 하락으로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된 가운데 강남구가 이번 조사에서 보합세로 전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정부가 최근에 발표했던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정책이 좀 여러 가지가 변경이 됩니다. 먼저 서울 전역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의 이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고요. 또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의 대출 규제 역시 강화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하게 건물의 내진 성능에 대한 설명 절차가 의무화되면서 앞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역할도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테니까요. 오늘도 골든타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계획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또 저희가 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주세요. 부동산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골든타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그리고 올 하반기를 좀 마무리해야 할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금요일 또 알차게 여러분과 함께 성공투자 이야기 나눠주실 부동산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선 대표님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좀 시원하게 해결해 볼 텐데 그에 앞서서 먼저 또 부동산 시장 이야기 좀 간략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좀 오피스텔 이야기 살펴볼 건데요. 자, 작년 123 대책에 이어서 이번 6.19 대책에서도 이 오피스텔에 관련된 대책은 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반사이익을 누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청약을 받기 위해 밤새 기다리시는 분도 늘었다고 들었어요. 상황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법에서 벗어나 있는 거, 오피스텔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세대부터 해갖고 소형주택에 대한 어떤 법률적 제재가 거의 없는 데다가 임대사업자법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발 빠르신 분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지 PPT 파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오피스텔 규제를 피해갔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부동산 공부가 미리 돼 계신 분들은 소형은 이미 오히려 유화 정책을 좀 피고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법으로 해가지고 가게 되면 유리한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현실적으로 이제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이게 6.19 부동산 대책 아파트 청약 시장 과열을 누그러뜨렸지만 현실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 있거든요. 지금 시중 자체에. 그러다 보니까 올 하반기 때 입주 수요까지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주택이 부족할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 한 2년 전에 이미 학습을 하신 분들 입장에선 지금 오피스텔 물건을 사도 손해볼 일은 없겠다라는 것들이 딱 쓴 거죠. 그래서 인기 오피스텔이 청약을 하기 위해서 노숙까지 하고 있는데 김포 같은 경우도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25대 1에 대한 경쟁률을 펼쳤고요. 그리고 하남시도 45.6대 1 엄청나죠. 그리고 광교 86대 8을 지금 86.8점 대 1을 이런 식으로 청약이 지금 상당히 경쟁을 하고 있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보통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아무런 감이 없으세요. 소형주택이 인기가 있을까 이러시는데 이만큼 발 빠르신 분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이 청약 통장 자체가 필요가 없죠. 그리고 별도 청약 자격 요건 자체도 없고 전매 제한도 없는 거죠. 프리미엄이 붙었을 때 거기에다가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거기에다가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것들이 720만의 베이비 부모 세대가 3년에서 4년 있다가 쏟아지면서 투자할 곳이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림 증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현실적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 주의할 점들이 조금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시게 되면 본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게 됩니다.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경우에. 근데 이번에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만약에 공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금융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임차에 대한 임차 수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가지고 임대 수요가 실제로 잘 많은지 분석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이것은 지역 자체의 개발이라는 것이 연결이 돼서 원래 250만 원 월급을 받던 사람들이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300에서 400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개발이 연결돼 있냐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개발 사항이나 신규 수요가 유입될 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한 말로 개발입니다. 개발. 그래서 개발이 있느냐? 하지만 현재 모습으로도 역할을 해주고 있냐. 투자를 예를 들어서 한 2억 6천, 2억 7천, 3억을 했는데 1,000에 아니면 2,000에, 3,000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을 현재도 주고 있느냐. 그런데 거기에 개발이 껴서 앞으로 임차 월세를 올렸을 때에 임대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올려주고 살 수 있는 레벨이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월세를 올렸을 때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현상들을 보이는 곳들이 있거든요. 월세를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분들이 계세요.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일용직 관계자들이 많은 지역들은 월세를 올리게 되면 더 싼 곳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기서 올려주고 살질 못해요. 하지만 레벨이 현실적으로 한 3, 4억 정도 현찰 굴리는 시장 근처라든가 이런 곳들, 관광이 연결되어 있는 곳들은 한 2천만 원 올린다 그러면 올려주고 살아버리거든요. 직주 근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지역의 수요자, 임차 수요자가 받쳐주느냐,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받쳐줌을 할 수 있느냐를 좀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1, 2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 오피스텔뿐만이 아니고요. 오피스텔이 이제 조그만 것들을 많이 사시잖아요. 오피스텔을 5평, 6평으로 짓는 이유, 중심상업지에다가 짓는 이유는 땅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게 쪼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투룸이라든가 아니면은 분리형 원룸 7평, 8평짜리가 중심상업지에 지어졌다면 상당히 좋은 물건이라고 일단은 보고 들어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디벨로퍼, 물건을 건축하는, 개발하는 디벨로퍼 입장에서 매도자가 되겠죠. 7평이나 투룸을 하게 되면 수익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디벨로퍼 입장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5평, 6평짜리를 짓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 상업지인데 7평이다. 물론 가격이 너무 비싸면 안 돼요. 가격도 적당하고 7평이라 토름이 나왔다 그러면은 상당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향후 오피스텔 시장이 또 좋아지면 또 제재 조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주의를 해볼 사항은 있지만 어쨌든 법의 규제를 다 이렇게 벗어난 물건이다 보니까 소형 다세대라든가 이런 오피스텔이 지금 현재 인기가 많고 고객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게 수익형 부동산이 그럼 투자할 때냐라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 5년간 임대 수익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현실적으로 서울, 경기라든가 이런 곳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수익률이거든요. 5.8, 5.6, 5.4, 5.1, 4.8, 4.6, 4.4. 이게 수익률인데 2013년도부터 2017년도 5월 달까지 조사한 건데요. 그래프의 끝을 따라가 보면 5.8%에서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밑으로 서울 경기, 이 경기권이 이렇게 그래프가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파란가 또 전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서울도 그래프가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건 뭐냐면은요. 현실적으로 한 20년 전에 20%의 월세 수익을 봤던 것들이 10년 되고 나서 10%의 월세 수익을 보고요. 투자 금액 대비. 그리고 2년, 3년 전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0.6에서 0.7%의 수익률을 봤습니다. 이거는 지렛대효과 50% 이용을 했을 때 0.6에서 0.7인데 지금 현재 0.5에서 0.6이죠. 이것은 월세보다도 부동산이 먼저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건 현재 모습이 아니라 5년 후에 우리가 몇 %의 수익률을 볼 거냐를 계산을 했을 때 0.4 이하가 되겠죠. 금리는 어차피 제로금융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0.4의 수익률을 지금 볼 것이냐 아니면은 나중에 5년 있다 볼 것이냐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한 10년 전에라든가 5년 전에 물건 산 사람은요. 0.6에서 0.7을 아니면 0.5에서 0.6의 %를 수익률을 보고 있는 사람은 5년 있다가 월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투자는 그때 했는데. 그럼 보통 0.8에서 0.7, 한 3, 4년 전에 원룸 사신 분들이 지금 0.8에서 0.9의 수익률을 보고 있거든요. 월세 부분이 올라가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투자 금액 대비. 또 0.8에서 0.7, 0.9 이상의 수익률을 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는 현장에서 0.4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0.3에서 0.4의 퍼센티지가 나의 프리미엄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은 소형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택까지 이번 규제를 좀 피해간 소형 부동산들은 여전히 좀 발빠른 투자자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하지만 유의점도 좀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입지 분석이나 수요층 분석뿐만 아니라 앞으로 변화할 규제나 또 금리적인 부분까지 꼭 챙겨보셔야 한다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이런 부분 투자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 좀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전문가의 친절한 도움으로 여러분 투자에 성공적인 투자 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번에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 상담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오늘 함께 좀 살펴볼까요? 예, 제가 지금 강동구 주변에 부동산을 보다가요. 네. 강동역에 그 천호 태영 아파트하고요. 네. 18년 된 아파트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옆에 강동 팰리스라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아파트 중에서 25평형을 보고 비교하고 있는데 가격 차이는 좀 나긴 하는데 네.
그 향후 전망하고 예, 거주 겸 해서 네. 한번 전문가님께 도움을 받고자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강동구 천호동에서 이 두 개의 아파트를 좀 보셨어요. 자, 17년 정도 된 천호동의 태영 아파트와 이번에 새롭게 좀 신축이 되는 신축 강동 팰리스 아파트 25평형 중에 자, 어떤 아파트에 좀 실거주하면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까지 좀 가져갈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거주 겸 투자하시려고 하신가 봐요. 예, 예. 근데 그 강동 팰리스 아파트 같은 경우면은 전세를 주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 네. 예, 천호 태영 아파트를 만약에 구매한다면 바로 뭐 있죠. 직접 예, 2년 정도 거주할 생각. 특별히 그곳을 지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전철역 때문에요? 일단은 교통 편의성을 제일 먼저 봤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애들이 거의 학교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다 학군 이해했습니다. 같은 거는 고려 사항이 아니어서 일단 교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 2년 정도 거주 이후에 그 새로운 아파트 입주 단지로 한 번 더 옮겨 탈 그런 의향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쪽 지역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사시려고 했던 물건의 특성을 한번 보게 되면 전화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장점으로 보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강동역 바로 위에 레미안 강동 팰리스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자, 이게 이제 그 전철이랑 연결돼 있어 초창기 때 뭐 이야기도 많았던 물건인데 지역의 한 특성을 좀 이렇게 보자 그러면 뭐 이제 천호역에 가면 뭐 백화점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뭐 굉장히 뭐 살기는 좋습니다. 그냥 살기는 좋아요. 그럼 우리가 요걸 한번 펼쳐보면 이렇게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데가 상업지거든요. 상업지. 지금 이렇게 지도상으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데가 상업지 안에 강동 팰리스가 들어있다라는 걸 한번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도 잘 지금 아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조금 이제 술집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하고는 환경이 좀 멀다. 아이들한테 교육시키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변에 살기 좋은 아파트, 전철역 가까운 아파트, 강남으로 나가기엔 너무 가격이 센데 그나마 근거리에 있는 좋은 그냥 살기 좋은 아파트 이 정도의 레벨이에요. 물건 자체가. 그럼 주변에 한번 가격이 오를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봤을 때 여기는 장점이 실거주자가 라는 거예요. 실거주자가. 우리 지금 전화하신 시청자분처럼 아이들 교육 끝났고 가격 대비 넓고 그렇게 살 수 있는가를 좀 보시는 건데 몇 평을 보셨죠? 25평형이에요, 둘 다. 25평. 예, 예. 저 얼마예요? 25평? 그 천호 태영 같은 경우에는 4억 5천 정도 되고요. 네네. 강동 팰리스는 지금 한 6억? 6억. 6억 5천? 예, 예, 6억. 6억 5천 해요? 예, 그게 분양가에 비해서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강동 6억 팰리스가. 5천? 예, 6억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추세로 제가 찾아보니까. 네, 25평. 네. 이 옆에 상대빌 주상복합 보이십니까? 예. 45평에 6억 1, 2천 해요. 6억 5천. 네. 네. 무슨 소리예요? 이거 25평에 신축이라고 6억 5천이에요. 얘 45평에.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거든요? 지금? 네. 주변에 대변할 수 있는 주택이 너무 많아요. 예. 팰리스 상당히 가격대 높은 겁니다. 뭐 네. 살기는 좋겠죠. 안에 뭐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좋겠지만 부동산 투자자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실거주로 그냥 만족할래 라는 계산이 아니라면 지금 주변에 얘를 대변할 수 있는 주택들이 상당히 많아요. 45평이 전용 30평 되는 물건이에요. 네. 그게 지금 6억 5천대란 말이죠. 사실은 가격이 올라갈 일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여줘야 네. 돼요. 그리고 지금 옆에 조그만 거 말씀하신 것도 그냥 실속주의 아파트입니다. 실속주의. 그냥 말씀드렸지만 교육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가 뭐 이렇게
수요자가 막 몰려들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저렴하게 살기 좋아서. 아까 보면 중심상업지였죠. 주거지로서의 역할은 조금 부족한 편이에요. 이쪽 지역이. 나쁘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통 환경이 좋고 실거주 하시기에 편안한 곳이에요. 아이들 네. 교육이 아니라면. 네. 그래서 같은 가격 6억대다, 6억 5천대다 그렇다고 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도상으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게 여기 강동역이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서 명일역 쪽으로 가시면 프라이어 팰리스라든가 롯데캐슬 퍼스트가 30평대가 6억대면 사면서 여기는 교육도 나름대로 뭐 A클래스는 아니지만 이미 끝났지만 본인이 교육을 또 왜 보셔야 되냐면 내가 아니라 내 물건을 살 사람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수요자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실거주 본인이 교육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고 싶어요라고 하면 실거주에 만족하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팰리스는 가격이 너무 센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쪽 지역으로 움직이시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태형 아파트는 그냥 고려 대상이 안 될까요? 네, 마찬가지예요. 뭐 가격 대비 그냥 싼 가격이에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역이 네, 알겠습니다. 주거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순수 주거 지역 옆이 프라이어 팰리스나 롯데캐슬 퍼스트가 훨씬 더 나은 거죠. 네, 너무 말씀 잘 들었는데 요약하면 어쨌든 뭐 거주 목적 외에 투자로는 별로 고려할 만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네, 그렇죠. 거네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상담 내용을 잘 이해를 해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좀 고민하셨던 이 강동 팰리스 아파트는 좀 매수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이 태형 아파트는 실속주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투자 관점보다는 실거주용으로만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또 새로운 지역 물색해 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매수하시기 전에, 매도하시기 전에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 좀 받아보세요. 언제 좀 현명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 그 야탑의 네. 타워빌 아파트 네. 지금 그 매수 가격보다도 저렴한데요. 네. 네, 매도 시기가 언제쯤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네. 예, 성수동에 빌라 하나랑 그 용산구 신창동 빌라 땅 전망 알고 싶어요. 네. 매도 시기까지. 예. 우선 세 가지 부동산에 네. 대해서 좀 고민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세 개 다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첫 번째 분당 야탑동에 위치한 타워빌 아파트 현재 이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언제쯤 매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네. 보유를 해야 할지 그 부분부터 네.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과 네. 인사부터 좀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이제 성수동 거 투룸, 그리고 네. 이제 그 아까 신창동 거? 네. 예, 투룸이요. 신창동 예. 거. 그리고 네. 야탑동 말씀해 네. 주셨어요. 우선 성수동 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분께서 물건을 사신 곳, 성수동. 굉장히 좋은 곳이죠. 투자 가치로 봤을 때 완전히 영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지도를 놓고 영순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제 얘기가 다 맞진 않아요. 근데 제가 바라봤을 때는 영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태어난 연도 때문에 강남이 개발되는 걸 못 봤거든요. 모래바닥에서. 근데 이 성수동이 개발되는 걸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제 블로그에 보시면 성수동에 대한 내용이 따로 나와 있어요. 보시게 되면 아 정말 잘 샀구나 하실 건데 투룸 가격은 그럼 적당하게 샀느냐. 이 성수동 바닥 자체가 중공업 지역이 조그매요. 서울 시내에서 요만큼밖에 안 돼요.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1가 2가 근처에 사신 거예요? 예, 333-126번지고요. 네. 예, 하양동 가까워요? 예? 물건이 하양동 근처예요? 아니요, 저 성수 2가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성수동은 하양동 근처만 좀 조심하면 돼요. 왜냐면 건대 학생들이라서 수요자의 레벨이 낮아요. 학생들이라 월세를 주는 게 거의 10만 원에서 15만 원 차이가 납니다. 옆에 하고. 근데 월세가 낮으면
차익이 나기 어렵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화양동 근처 빼고는 성수동은 어딜 투자하셔도 괜찮다. 투룸에 투자하셨어요? 얼마 주셨어요? 투룸에 작년 1억 9천이요. 1억 9천. 굉장히 잘 사신 거예요. 가격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지역이야 뭐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요 모양으로 봤을 때 지금은 2억 3, 4천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성수동 투자 굉장히 잘 하셨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또 하나가 예, 용산구 신창동 거 잘못 산 것 같아서. 신창동 거. 네. 이걸 언제 사신 거예요? 그거는 이번에 샀어요. 아, 이번에. 네. 지금은 구역 지정이라든가 뭐가 아무것도 안 돼 있거든요. 여기가. 네. 예. 네. 그래서 투자를 하기 전이라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뭐 얘 말고도 투자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가보겠는데 이미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럼 네. 얘는 현실적으로 주변이 지금 다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여기가. 아, 예. 사실은 조금 더 밑에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보면 네. 특성을 보자 그러면 마포가 갑자기 개발을 하면서 이쪽 동네가 가격이 뭐 지금 새로운 아파트들 개발되고 하면서 레미안 리버엘 아파트 뭐 이런 거 하면서 여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이 도하동은 조금 전부 다 복도식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더 저렴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새로운 아파트가 주변에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지어져서 복도식이 아닌 게 된다 그러면 인기는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관건은 시간이다 이거예요. 언제 어떻게 개발될 거냐. 그죠? 그러니까 네. 누군가 개발을 하긴 하겠지만 10년이 걸릴지 20년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투자를 해놓기 전이라 그러면은 다른 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투자를 이왕에 해놓으셨으면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투자는 장기 투자예요. 처음 할 때부터. 내일 모레 당장 좋아지는 게 아니라 놔두면 자기가 알아서 효자 노릇 할 곳.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버려야 돼요. 지금 얼마에 사셨어요? 2억 3천이요. 전세 얼마예요? 전세는 1억 5, 6천이요. 전세 비율이 좀 낮네요. 레벨이 떨어져서 그럴 거예요. 아마 수요자의 네. 레벨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여기가. 전세 비율이 낮는데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전세를 조금씩 받아가면서 이것은 매매가 상승을 기다려봐야죠. 전세가 2억 3천 이상 올라가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기다려야 돼요. 여기는 많이. 아, 네. 예, 많이 기다려야 되고 내비둬야 되는 거죠. 투자를 안 하셨으면 그냥 다른 데로 얘기할 텐데 이미 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군데 말씀하신 곳. 예. 예, 타워빌 말씀하셨죠? 네. 예. 자, 타워빌. 아주 좋은 곳이죠. 지금 요즘 근래 들어 가격 올랐지 않았어요? 예, 올랐는데요. 네. 산 가격보다는 아직도 낮아요. 9점에 사서. 워낙 고점에 옛날에 사셔갖고 네. 그런 거죠.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 지- 그걸 지금 팔아야 되는지 네. 팔라는 얘기는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GTX가 그 임해역에 들어오면 더 그렇죠.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어떤 형국이냐 그러면요. 이 판교가 좋아지면서 판교역 근처로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죠. 네. 30평대가 9억 정도 해요. 9억 정도. 네. 근데 이 가격이 세다 보니까 이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판교역 쪽에서 옆으로 눈을 돌리면 두 번째로 가는 곳이 삼평동이거든요. 네.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예, 예. 여기가 또 한 7억 해요. 지금. 삼평동이. 근데 삼평동보다도 또 가격적으로 조금 더 저렴한 걸 찾다 보면 이게 임해동하고 우리 시청자분이 있는 여기까지 갑니다. 야탑동까지. 네. 이렇게 순서가 해서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한 6억대 하는 거죠. 30평대가.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 몇 평이죠, 이거? 37평이요. 37평인데 방 4개 아니에요? 예, 맞아요. 보통 40평대가 방이 4개지 30평대는 방 4개 안 뽑거든요. 근데 네. 이 야탑동이라든가 이쪽에 예전에 그렇게 몇 개 좀 뽑았는데 굉장히 실속주의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예. 37평인데 방이 4개다 보니까 얄팍하지만 수요자층이 늘 꾸준히 있는 형국입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2의
판교가 또 생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해동 쪽에 전철도 관계가 있고 네. 이곳은 팔지 말아야죠, 지금. 아, 그러면 언제쯤 지금 전세 만기가 12월인데 네. 그냥 좀 더. 올해 말 되면 이주 세대 때문에 또 가격이 점핑을 확 했다가 약간 올해 내년 초 되면 약간 빠질 수는 있지만 네. 전체적인 시장으로 바라봤을 때 올라갔다 잠깐 떨어질 수는 있지만 결론은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전세를 2년도 굴릴 생각을 하시더라도 아직 매도하면 안 된다. 이제 네. 다시 내가 투자한 거 찾기 시작했는데.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상황이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 지금 임해동이나 분탑 여기가 30평대 6억이에요. 근데 본인 거 한 6억 7천, 8천 이렇게 하죠? 지금. 지금 그 정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수요자가 더 늘어나는데 주택이 부족한 관계로 교육으로 따지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순회나 서영 쪽으로.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여기가 네. 너무 세다 보니까 이쪽까지 가요, 지금. 이제 수요자층이 네. 몰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앞으로 가격이 내려갈 일은 없어요. 또. 예. 예, 예. 그러니까 팔지 말고 가지고 가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대표님, 그 성수동은 아직 계속 가지고 있어요? 몇 아니, 년? 그것은 10년 가져가도 됩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이 보유하고 계시는 세 개의 부동산 고민 상담 주셨는데 그중에 성수동 그리고 용산구 신창동의 다세대 주택을 조금 장기 투자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또 이 타워빌 아파트 역시 조금 더 기분 좋게 보유하셔라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세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후 목소리는 정말 많이 밝아지는 것을 이렇게 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해결하고 싶다는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자, 이렇게 전화 상담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또 대표님께서 무료 세미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세미나 안내 좀 해주실까요? 요즘 세미나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투자할 때라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리고 특이사항은 아예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세대를 아예 살라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근데 이것은 앞으로 더 늘어날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사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세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금이라든가 정리해고 가야 될 것, 그리고 어느 곳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세미나를 해드리고 있는데 주의사항 같은 거 상당히 많거든요. 오시게 되면 아마 좋은 정보가 될 거고 지금은 투자할 시기이기 때문에 움직이셔야 됩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텐데요. 이번 세미나는요, 7월에 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 7월 5일과 8일 오후 1시에 노년역 근처에서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선착순으로 매 시간 좀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고 예약하신 후에 참여하신다면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상담 전화도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금요일 부동산 골든타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계속해서 신한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정부가 발표했던 6.19 부동산 대책 발표된 지 벌써 10일이 좀 지났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좀 하반기에 변경되는 정책들이 담겨 있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내용이 다 담겨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표님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한번 PPT 하일 보면서 정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실거래 허위 신고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럽니다. 이제 우리 다운계약서나 뭐 업계약서 이런 거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국가에서 이제 뭐 그냥 오픈으로 해가지고 신고 제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렇게 포상제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금 이거 굉장히 이거 신고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다운이나 업 이런 거 쓰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이긴 하면서도 좀 우려되는 게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을 공개적으로 의무화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우리 요즘에 이제 TV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지방에서 지역주택조합이 뭔지도 모르고 일반 아파트 분양인 줄 알고 분양을 받으셨다가 지금 돈을 다 날리셔가지고 뭐 자살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 방송에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의무화시켜서 이제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고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뭐 그래도 위험한 건 어쩔 수 없겠죠. 공개적으로 한다고 해도 위험한 건 위험한 거다. 이렇게 정리 좀 해드리고. 그리고 분양권 전매 금지. 뭐 우리 들었죠. 이제 강남 4구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뿐 아니라 민간 택지 전매 제한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하기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DTI나 LTV 때문에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자를 했던 분들은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을 가져갑니다. 투자를 했던 분들은. 그래서 큰 의미는 없겠지만 DTI나 LTV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돈이 있는 사람만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사실은 뭐 부동산 시장을 가라앉히기보다는 있는 자들의 노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셈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조정 대상 지역 LTV, DTI 강화, 잔금 대출도 지금 적용을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50%로 이제 하겠다. 돈이 현찰이 뭐 10억이다. 그럼 5억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돈 있는 사람 투자하기 좋아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꺼지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프리미엄은 붙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집주인이 사는 다가구 주택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원래 본인이 거주하게 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됐었어요. 근데 등록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집주인이 사는 다가구 주택도 민간 임대주택을 가능하도록 17년도 7월부터 시행을 한다. 좀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공인중개사 내진 앞으로 이제 설명을 의무화하겠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요즘 이제 지진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도 지금 강화한다 그럽니다. 이거를. 그래서 지금 200제곱미터 이상 넘어가는 것들도 이제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법으로 좀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이 지진에 내진 설계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런 부분을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설명을 하게 돼 있다는 거고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걸 의무를 받으셔야 돼요. 설명을. 자. 그 다음에 전자계약 확대 실시. 이거 우리 눈여겨보셔야 되죠. 부동산 전자계약. 지금도 이미 조사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임차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났는데 이제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스마트폰 PC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변조나 예방이라고 되어져 있겠지만 임차인이라든가 확정일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면서 모든 정보가 이제 공유된다는 소리예요. 임차인의 정보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주택으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지 않고도 그냥 버티고 갈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우선은 임차인 입장에서 월세 낸 거를 부동산 거래 기간이 끝난 다음에 나가가지고 본인이 3년 안에 임차 월세 낸 거 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3년 전에 월세 받은 거 사실은 나는 그냥 신고 안 했는데 거래 불성실, 납부 불성실 해가지고 엄청난 세금을 이제 맞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자꾸 투명화되고 있다. 3만 불 시장으로 가면서요. 제일 강해지는 건 세금입니다. 세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동산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라든가 준공공임대사업자를 필수적으로 이용을 할 때이다. 이제 국가에서 주택 갖고 임차를 월세를 받아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완벽하게 지금 베이스를 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재건축 조합 공급수 제한.
자, 과밀 억제권련 여부와 상관 아예 없이 조정 대상 지역은 원칙적으로 1주택만 지금 적용이 되는 거죠. 이제 주택 3개 주기로 한 거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주택을 원주택만 준다. 다만 종전의 소유주택의 가격, 내 물건의 가격과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 뭐 한 50평이었어 이럴 수 있죠. 그런 분들은 현실적으로 6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경우 한 주택이 두 주택을 허용한다. 하지만 거래를 따로따로 할 수 없다. 요거 일단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갖고 올 하반기 9월에서 10월 사이 중에 시행을 예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일 이후에 사업신가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원은 전부 다 지금 이 상황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하자보수 뭐 이것도 바뀌는 법 중에 하나예요. 부동산 시정 명령을 지자체장이 할 수 있다. 하자보수 안 해주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지자체장이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내진 설계 의무 대상 아까 나왔던 얘기죠. 200제곱미터 이상은 이제 8월경부터 바꾸겠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따가 이제 볼 건데요. 주차장 크기도 지금 바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주차장 크기, 그러니까 주차장이 원래 뭐 예를 들자면 200이 500이다, 뭐 300이 500이다, 뭐 1800이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더 키울 수도 있다 그러는데 오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이제 방송 끝나고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커지면은요, 다세대 주택 매매가가 좀 더 비싸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발표됐다.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발표됐다.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종료돼서요. 이제는 초과이익 환수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뀐 제도를 생각을 하면서 부동산이 위축된다거나 뭐 이럴 수 있겠구나. 8월 달까지 막 난 기다려야지.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다려도 되지만 오피스텔이라든가 수익형 부동산을 기다릴 이유가 전혀 요만큼도 없어요. 오히려 그때 되면 더 과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액션을 취하셔야 된다 하는 분들, 여태까지 바라만 보셨던 분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시고 세미나 때 오시면 아주 좋겠죠?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재건축이나 신규 분양권 그리고 LTV, DTI 같이 좀 큼직하게 변경되는 내용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좀 소소하게 바뀌는 규칙도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좀 규제를 피해갔다라는 점까지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계획들 이 점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대표님의 설명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해결해 드려야겠죠.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는요, 네. 성남 산성역 재개발 구역을 좀 투자해볼까 하고, 네. 궁금해서 지금 상담 전화 드렸거든요. 네. 자, 투자 목적으로 성남에 위치한 산성 재개발 지역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자, 어느 네. 정도의 투자금을 좀 예상하고 계세요? 네? 투자금은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그쪽에 지금 20평형인데, 네. 대지가 20평인데요. 네. 근데 3억 5천이더라고요. 네. 네. 대지 면적 20평 정도의 3억 5천 정도의 투자금으로 자, 이 재개발 지역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자, 전문가의 네네. 의견 들어봐야겠죠?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기 주변에 거주하고 계세요? 네, 저는 지금 이게 위례 신도시에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네네. 전세로 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제가 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위례 신도시에? 예.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산성구역에 이제 거기 하나 이제 이렇게 투자용으로 투자용으로. 하나 좀 사놓을까 하고 지금 상담 전화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네.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위치가 산성역에 있습니다. 산성역에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산성 2주택개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네. 성남은 이제 예전에 여기가 이제 이주자 택지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개발에 의해서 밀려오신 분들이 성남 쪽에 다 정착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가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도로가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이 큰 길은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표시가 되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파랗게 되는데 이 주택과 주택 사이가 표시가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표시가 아예 안 되죠. 왜냐하면 차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여기는 전체적으로 지금 개발은 분명히 필요한데 이게 도로가 차가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돼 있을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무슨 소리냐? 조합원이 상당히 많은 거죠. 지금. 보통 여기가 10평에서 20평씩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지분 자체가. 근데 20평에 3억 5천이다. 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성남에서 SH공사에서도 다 사들이기로 했다가 1주고 2주고 3주고 해서 개발을 하기로 했다가 아구 힘들어 그러고 손을 놨단 말이에요. 예전에. 근데 여기가 이거를 누군가가 개발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3억 5천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3억 5천에 사가지고 이 권리가액이 평당 한 돈 1,0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1억 5천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고 산 그림이에요. 현실적으로. 개발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입니다. 평가액을 낮춰서 지금 3억 5천 4억에 예전에 거래를 이미 했던 분들 2007년도 요때쯤 이미 거래했던 분들이 이미 반토막이 한번 났던 곳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2억까지도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그런데 다시 3억 5천 시세가 됐다라는 건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고 개발에 대한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분 거예요. 저 같으면은 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본인도 3억 5천 주고 샀는데 2억의 권리가액 나온다 그러면 오케이 사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조합원 인가가 나와 있고 시공사 회사까지 선정이 돼 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앞으로 한 5년 정도면은 뭐 중요한 되지 건 않을까. 본인의 권리가액이에요. 예. 권리가액. 3억 5천을 주고 샀는데 내 물건의 평가가 얼마가 될 거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그래서 내가 3억 5천을 줬을 때 내 물건의 가치가 3억 5천이 아니고 내가 만약 2억을 받으면 1억 5천은 본인이 프리미엄을 주고 산 꼴이고 또 거기에다가 30평대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5억을 한다 그러면 본인은 분담금을 3억을 또 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3억 5천이 내 물건의 가치가 아니라는 걸 알고 가셔야 돼요. 제가 보기엔 가격이 너무 오바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시공사까지 선정해서 무너지는 현장은 상당히 많습니다. 더 많이 앞으로 튀어나갔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불안하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이게 뭐 60대 초반입니다. 네, 60대 초반이시면. 우리는 지금 나이에 60대 초반, 70대는 안정적인 투자가 더 좋아요. 얘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시간이 흐름에 의해서 내가 1억 5천 마이너스 난 거 벌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왕십리에 투자하신 분들이 어떻게 됐냐면 한 7년, 8년 전에 투자하신 분들이 4억 3천을 주고 사셨다가 권리가액 2억 6천, 2억 5천 받으셨거든요. 그래갖고 남들은 5억에서 6억에서 아파트를 받는데 이렇게 높이 주고 사신 분들은 본인의 총 투자 금액이 7억 2천에서 7억 5천이 됐어요. 지금.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왕십리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10년 만에 자기 원가랑 플러스 1억을 찾으신 거예요. 10년 만에. 10년 만에. 고통은 굉장히 심했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노량진도 마찬가지고 흑석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석동도 6억에 사신 분이 권리가액 4억 7천 받으셨어요. 4억 7천, 4억 5천. 10년 만에 가격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얘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하지만 10년을 기다리는 세월에 진짜 이게 나한테 올 수 있느냐로 계산을 따져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께서 과연 도전할 만한 물건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예를 들어서 이쪽에 주택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단대 휴먼시아라든가 이쪽에 이제 프로지오 아파트라든가 잘 지어진 것들이 있죠. 걔가 아파트가 지어지면 뭐 괜찮을 겁니다. 뭐 5억 한 몇천 대에서 하니까요. 수익성으로 따져봤을 때도 그렇고 계산상 아직까지는 물건을 투자하시기에는 조금
저는 좀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라리 일반 분양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관리처분 난 다음에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관리처분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차라리 아파트 투자하는 거 방향성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매수 금액과 추후에 산정이 되는 권리가액이 좀 차이가 있다는 점 꼭 잘 인지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 지역 말씀하신 지역은 아직 조금 투자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앞으로 더 고민해 보시고 또 언제든지 궁금증 생기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투자하시기 전에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좀 친절하게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번 여러분을 위해 상담 전화 언제든지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이 상담 고민 내용 보내주신 정보들 좀 살펴볼 텐데 뒷번호 9766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자, 투자금 5천만 원으로 방이동이나 오금동에 투룸 다세대 주택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투자금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방이동 그리고 오금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9호선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저 오금동 위에까지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투자 금액이 4천이 됐든 5천이 됐든 중요한 건 지금 전용 면적이 얼마냐 이런 부분을 또 살펴봐야 되고 위치가 더 중요하겠지만 그걸 이제 별개로 하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하면 우리는 투자라는 거를 할 때 임차 수요자의 레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임차 수요자의 레벨이. 근데 방이동 상당히 괜찮죠. 방이동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가밀지구, 마천지구 이쪽은 아직 수요자의 레벨이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 그러면은 우리는 만약에 9호선 라인이 뚫리는 곳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역 편집도를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 9호선 라인이 돼 있는 곳들이 집들이 지금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석천동에다 지금 뭐 물건 있는 거 2억 6천짜리가 2억 9천 됐어요. 1년 만에 현실적으로. 그러면서 9호선 라인이 이렇게 이어지는 이 9호선 라인 근처에 있다 그러면 투자 오케이입니다. 투자 오케이. 왜냐하면 여기가 전세가 상당히 높아지고 주택이 더 부족해져요. 물론 너무 저 위에까지 가는 건 그렇지만 방이동이다. 그럼 9호선 근처에 방이동이다. 투자할 만한 가치 상당히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오금동 같은 경우는 오금동 전철역 근처에 있냐 아니면 이쪽 멀리 있냐에 따라서 달라요. 약간 멀리 있는 거 이쪽으로 멀리 있는 거는 조금 고려 대상이 되겠지만 방이동 같은 경우는 9호선 라인에 있다. 그럼 5천만 원 투자다. 그러면 전용 면적이 얼마냐. 그리고 지금 현재 9호선 라인에서 전철 거리에서 몇 분 걸리냐에 따라서 투자 가치가 있을 것이고요. 전체 매매가는 다시 한번 문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우선 9호선 연장선 라인을 따라서 있는 곳이라면 투자 찬성 의견 드렸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과 또 자세한 매매가까지 말씀 주신다면 조금 더 친절하게 상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짧게 문자로 온 내용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677번 쓰시는 분께서 보내주셨는데 김포 장기동 LG 자이 아파트를 매수 고민 중입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김포 장기동의 LG 자이 아파트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김포 장기동, 한강 이렇게 지역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가 전철이 가깝다 그러면 전철 라인이 가깝다 그러면 투자 대상이겠지만 멀다 그러면 저는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도시계획상 아래쪽에 주택이 더 생김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김포가 더 올라가지 않을 공산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에 쪽에 검단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타격이 또 있을 겁니다. 검단이 더 서울 중심부랑 가까우니까. 그래서 사실은 투자를 하실 때 전철역 라인에 있으면 그나마 수요자층이 있다. 그래서 수요자층이 있는 곳으로 전철역이 가깝다. 김포도 마찬가지고 장지동이나 한강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투자 대상이 되겠지만 전철이 멀면 투자는 반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지하철역과 도보권에 있는 곳이라면 투자 찬성 의견, 하지만 좀 멀다면 투자 반대 의견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상담 주시거나 추후에 저희 안내해드린 세미나 참여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세미나 안내 다시 한번 좀 해드리겠습니다. 신하서 대표님과 직접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말씀 나눠보실 수 있는 기회고요. 7월 시작되면 5일 그리고 7월 8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세미나 진행될 예정입니다. 7호선 노년역 8번 출구 근처에서 진행되고요. 매회 선착순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좀 받고 있어서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먼저 꼭 예약 문의 주시고 참석하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 외에도 세미나 참여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좀 자세한 전화 상담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저희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전문가의 친절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반기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또 하반기에 씩씩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